오, 메기떡. 앉으세요. 6번 하겠습니다. 자, 임의 대리권의 범위입니다. 자, 대리권의 범위는 임의 대리 같은 경우에는 수권행위 해석을 통해서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지는데요. 임의 대리권의 범위는 결국 수권행위 해석의 문제로 귀착이 된다. 수권행위 해석은 의사표시 해석의 일반 원칙에 따라서 결정해야 된다. 수권행위 해석이 왜 의사표시 해석의 일반 원칙에 따라서 결정이 될까요? 수권행위 의사표시잖아요. 법률행위고 단독행위죠. 그 의사표시니까 당연히 해석은 의사표시 해석의 일반 원칙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되죠. 토지매각 대리권의 수요는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을 포함한다.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이니까 그렇고요.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해서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약정된 대금의 지급기일을 연기해줄 권한까지 갖는 거죠. 여기까지 갖는 거고, 요거는 정말로 2, 3년 전까지만 해도 매해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요거 자체가 한 2, 3년 빠졌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또 나올 때가 됐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포괄적 대리권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해서 필요한 모든 행위를 다 해라, 이렇게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거잖아요. 원래 매수인이 중도금이나 잔금 지급기일에 중도금이나 잔금을 안 주면 이건 계약의 해제 사유잖아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사유죠. 근데 그 중도금이나 잔금의 지급기일을 연기해 준다는 얘기는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해제권의 포기거든요. 근데 계약을 성립시킬 대리권을 가진 자가 계약을 소멸시킬 대리권을 갖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해제권을 포기하겠다는 얘기는 해제권자가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해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자는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들어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근데 어쨌든 해제할 권한까지는 아니래도 중도금이나 잔금의 지급기일을 연기해 준다는 얘기는 해제권을 포기할 권한까지는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굉장히 좀 특이한 내용이고 단순히 이렇게 생겨서 그렇지 법률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그래서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왔던 부분인데 한 2, 3년 정도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으면 이제 금년 시험부터는 또 슬슬 등장할 때가 된 거예요. 한 3년 정도 주기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중요한 부분이고요. 부동산 처분에 필요한 서류를 준 행위는 처분이에요.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인감증명서 만을 교부했답니다. 그 부동산 매매 알선을 부탁한 경우에는 주택처분권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 인감증명서 만의 교부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는 화장실 가서도 쉽게 쓸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 그랬죠. 예. 그 다음에 대여금의 영수 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 가서 빌려준 돈 받아만 와라, 그 얘기거든요. 근데 그 대여금의 일부를 면제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죠, 이건요. 가서 돈 받아오고 그랬더니 지가 가갖고 불쌍해 그래서 면제해 줬다. 어디 코미디 있죠. 코미디 같은 경우 돈 받으러 가서 왜 돈 안 줘? 돈 안 줘? 그러다가 옆에 와서 다른 손님이 뭐라 그러니까 지가 대신 갚아주고 막 그러죠. 그래서 6번 답이 3번입니다. 7번은 6번하고 거의 유사한 문제고요. 8번으로 가면요,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이 할 수 있는 행위들 찾아야 되는데요. 보존 이용 계량 행위는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맞았나요? 틀렸나요? 틀렸죠. 보존 행위는 무제한 가능하지만 이용 계량 행위는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보2개 그래서 나눴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 지문 나오면 이것도 굉장히 한 서너 번 정도 나왔어요, 답으로. 근데 잘 틀리는 지문이에요, 이상하게. 쉽다고 생각해서 가볍게 읽기 때문에 그래요. 가볍게 읽으면 안 됩니다. 가옥의 수선이나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매각이나 미등기 부동산의 등기 등은 보존행위로서 가능하다. 그 다음에 물건의 임대, 금전의 이자부 대여는 이용행위로서 가능하다. 이건 이제 일종의 이용행위로 볼 수도 있고 계량행위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건을,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임대한다. 그럼 차임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 이건 계량행위도 될 수 있을 테고요. 또 금전, 가지고 있는, 보관하고 있는 금전을 이자부로 대여야 한다. 그럼 또 이자가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량행위도 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용행위도 될 수 있어요. 어쨌든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가옥에 부가시설을 설치한다든지 무이자를 이자부로 전환한다. 무이자를 이자부로 전환한다. 이거는 확실히 가치가 증가하고 있는 거죠. 가옥을 개량한다, 부가시설 설치한다, 이런 것들은 계량행위로서 가능한 것이고, 예금을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농지를 대지로 용도 바꾸고 있답니다. 예금을 주식으로 바꾸면은 성질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잖아요. 또 농지를 대지로 용도 전환한다. 가치는 증가하죠. 가치는 증가하지만 이런 것들은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죠. 그러니까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8번은 답이 1번이죠. 자, 그 다음에 10번으로 가요.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허용되는 행위인 그랬습니다. 본체 주등이 찾아라 그런 얘기죠. 본체 주등. 대물변제. 대물변제. 이건 새로운 이해관계 만들어낼 수 있는 행위잖아요. 허용되지 않습니다. 선택 채무의 이행. 이것도 둘 중에 하나 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주는 거예요. 선택 채무가 뭐냐면요. 우리 앞에서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이 있었죠. 상대방 선택에 따라서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이게 선택 채무는 원래 채무자가 선택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거기는 채권자가 선택하도록 돼 있죠. 이게 좀 특이하긴 한데 채무자가 선택권이 있을 때 선택 채무의 이행은 새로운 이해관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A가 B에게 이거 아니면 이거 주겠다고 했답니다. 그럼 선택권을 행사할 때 A가 직접 선택권을 행사해야지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치 아니한 대리인 C가 이걸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A는 이거 주고 싶었는데 얘는 이거 선택해서 이렇게 줄 수도 있잖아요. 이건 새로운 이해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허용되지 않는다. 조금 어려운 말 나왔네, 그죠? 부동산 이전 등기의 신청이다. 항상 배운 데서 찾으면 돼요. 본체 주등할 때 등이잖아. 등기 신청이죠. 그 다음에 다툼이 있는 채무 변제. 다툼이 있는 채무 변제. 변제하면 다툼이 생기죠. 또 기한 미도의 채무의 변제. 이것도 새로운 이해관계 생기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번 했고요. 11번은 우리 기출문제죠. 작년도 기출문제니까 여러분이 한번 풀어볼게요. 이것도요. 여기도 답이 쉽죠. 아직도 안 나왔어요? 나왔죠? 이런 정도. 틀린 건데요.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 채무가 기한이 도래했대. 금전 채무 그냥 돈으로 갚아버리면 끝나는 거지. 새로운 이해관계가 생길 여지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금전 대신 물건으로 변제했다. 이게 대물 변제거든요. 그럼 물건의 값어치가, 객관적인 값어치가 금전에 상응한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물건은 개인적으로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선물 받았다. 그래서 객관적 가치가 10만 원이에요. 근데 선물 받았다. 그것도 객관적 가치는 10만 원이겠지만 주관적으로 개인적으로 부여한 가치가 더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 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에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 금전은 그냥 변제해 버릴 수 있어요. 또 금전소비대차 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임의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있는 건 아니에요. 성립시킬 대리권에 소멸시킬 대리권이 포함하지는 않는다.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잔금 받을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도 해줘야 되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도 해줄 권한이 있다. 그렇죠? 거기까지 나가주는 거고요. 대리인이 수인인 때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지만 법률 또는 수권행위로 달리 정할 수 있죠. 공동으로 정할 수 있다.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는 할 수 있다. 보존, 이용, 개량행위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죠. 1번. 자, 그 다음에 13번은 내용은 좀 쉬운 건데 13번 한번 볼게요. 틀린 거 찾습니다. 본인이 수인의 대리인을 선임했을 때 공동으로 대리함이 원칙입니까? 각자 단독이 원칙이죠. 자,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대리행위, 이건 뭐 했단 얘기일까?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했다? 현명했단 얘기잖아요. 현명했다. 대리인의 배임행위일지라도 본인에게 그 효과가 귀속됨이 원칙이다. 뭘 적용하니까? 배임적 대리행위는 107조 적용한다 그랬잖아요. 107조는 표의자가 의사 표시 불일치를 알고 한 것이라도 표시한 대로 효력이 있다잖아요. 그럼 배임적 대리행위 보면요, 상대방 병가의 법률행위에 을이 개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표시를 뭐라고 했냐면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이렇게 표시했다 하면 법률 효과는 갑에게 귀속시키겠습니다 라고 표시를 한 거잖아요. 근데 지 의도는요, 지 의사는 애인하고 해외여행 가려고 했다 그랬죠. 결국 뭐 한다고요? 횡령할 의사였다고. 의사는 횡령할 의사가 있었는데 표시를 이렇게 한 거잖아요. 의사 표시에 불일치였고, 이게 의사 표시 불일치 알고 한 거죠. 모르고 했어? 알고 했어요? 당연히 알았죠. 예, 그래서 여자친구한테 명품 백을 하나 좀 사주고 싶어서 이런 짓을 했대. 멋진 사나이예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의사 표시 불일치, 원래 표시한 대로 효과가 발생해야 되죠. 원칙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107조 1항 단서에 의하면 다만 의사 표시의 불일치 사실을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럼 이 행위는 무효잖아요. 이 행위가 무효란 얘기는 본인에게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 책임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원래는 책임지는 거야. 본인이 책임지는데 다만 상대방이 그 불일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본인은 책임지지 않는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법률 효과가 귀속이 되는데요. 대리인의 배임 행위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본인에게 그 효과가 귀속되지 않는 것이고요. 수권행위가 철회가 됐대요. 그럼 대리권이 소멸해야 되겠죠. 이거는 어디에서만? 임의 대리에서만 나오는 거지. 법정 대리는 사성파 사까지죠. 또 미성년자가 성년자로 되면 친권자의 법정 대리권이 소멸합니까? 그렇죠. 친권자의 법정 대리권은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되면 친권자의 법정 대리권이 소멸합니다. 그럼 친권은 소멸해야 안 해요? 친권도 소멸합니다. 친권이라고 하는 건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리가 친권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친권자가 살아계세요, 안 살아계세요? 예, 친권자는 지금 안 계시는 거예요. 누가? 직계 존속이 계시는 거지. 아시겠죠? 예, 아직도 어린 척 하는 거야. 친권자 계신다는 얘기는 아직도 어린 척 하는 거지. 친권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리가, 이건 친권은 권리면서도 의무예요. 그래서 친권은 법정 대리권을 가지는 권리이면서 또 보호할 의무가 있어요. 부양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친권은 권리면서 의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가 성년자로 되면 친권자의 법정 대리권 및 친권이 소멸합니다. 친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법정 대리권도 같이 소멸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13번 1번이고요. 그 다음에 15번보다는 14번으로 하고 가겠습니다. 14번. 갑으로부터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을은 주식 투자로 큰 손해를 보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대리인 자격으로 갑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고 5천만 원을 차용해서 자신의 주식 투자 자금으로 사용했다, 이거잖아요. 이거죠. 표시는 이렇게 했으면서 지 개인적인 용도로 쓰고 있는 거잖아. 여자친구 백 사주나 자기 주식 투자 자금으로 쓰나 똑같은 거 아니냐고.
그죠? 여자친구 백 사주는 거나 횡령이고 자기 주식 투자 자금으로 쓰는 건 횡령이 아닌가요? 예,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틀린 건데요. 을이 대리권을 남용한 거죠. 을의 대리행위는 본인을 위하여 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갑은 아무런 책임지지 않는다가 아니라 무조건 책임지는 겁니다. 다만 이런 남용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책임지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서술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을의 대리 행위는 협의의 무권 대리 또는 표현 대리는 아니다죠. 대리권 남용인 거예요. 대리권 남용이지 협의의 무권 대리 또는 표현 대리는 아니고요. 갑은 원칙적으로 병에 대해서 5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한다. 원칙이 부담하는 거잖아요. 또 병이 을의 배임 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갑은 책임지지 않는다. 이것도 좋죠. 자, 그 다음에 16번부터 이제 대리행위입니다. 대리행위는 대리인이 하는 법률 행위를 대리행위라고 하죠. 대리인이 하는 법률 행위를 대리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리행위 할 때는 대리인이 하는 법률 행위지만 본인을 위한 행위입니다 라고 표시해 줘야 되는데 이걸 현명이라고 하잖아요. 이 현명은 특별한 방식이 없습니다. 분류식 행위죠. 분류식 행위다. 형식과 절차가 크게 따지지 않는다. 어떤 식으로든지 갑을 위한 행위임을 표시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명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봤듯이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이렇게 현명하면 되는 거예요. 갑의 이름만 쓰고도 현명할 수 있죠. 근데 여긴 예외가 있어요. 갑의 이름을 쓰면서 을이 갑인 척했고 상대방도 을을 갑으로 믿었다. 이게 이제 어떤 결과가 생기는 거냐면 갑 소유 부동산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을은 자기 소유 부동산 이렇게 해서 3층짜리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을이 여기 와갖고 내 거 팔아요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내 거. 사장님 성함이 그랬더니 난 갑인데 내 거 팔아요. 그럼 지 의도는 이거 지금 팔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가 갑인 척하고 있죠. 그러니까 상대방은 얘가 아침에 분명히 여기서 나왔거든. 이거 쳐다보고 있을 거라고. 사장님 거 판다고요? 네, 내 거라니까. 이러면 몰랐을 거 아니야. 지가 갑이라고 하고 지 거 판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걸 쳐다보고 있었을 거라고. 이거보다는. 이거 3억인데 이건 5억짜리예요. 3억에 팔겠다고 합니다. 근데 뭐라 그럴까? 이게 웬일이야. 그렇죠? 얘 이제 다른 사람 못 만나게 하죠. 다른 사람 만나면 다른 사람이 살까봐. 아침에 출근도 차 가져가서 직접 모시고 나와. 낮에 늘 낮술 먹여. 그죠? 빨리 가서 자라고. 그죠? 낮술 먹여. 이래가지고 계약서 썼는데 이거랜다. 아니야. 그때는 뭐가 되는 거죠? 대리인이 스스로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되는 거야. 이런 경우에는요. 요번에 이것만 썼대요. 이거는 현명하지 아니한 행위죠. 그래서 대리인은 사실은 대리행위할 의사가 있었는데 잘못해서 내 이름만 썼습니다 라고 해서 착오를 주장해서 취소할 수 없다. 그냥 이 물건 팔아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을 자신이 법률행위의 직접 당사자, 자기 자신을 위한 행위로 본다. 착오 주장해서 취소할 수 없다. 근데 여기 예외 있어요. 다만 상대방이 대리행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거잖아요. 그럼 뭐죠? 위임장 제시죠. 이게 위임장을 제시했다 이건 거예요. 이게 나오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 경우에는 무조건 대리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사례는 그거죠. 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란에 대리관계 표시 없이 자신의 이름만 적었답니다. 그래도 위임장을 제시하였다면 본인을 대리해서 법률행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판례 자체가. 요게 현명이었고요. 요번엔 대리행위 할 때 하자죠. 대리행위의 하자인데 그 하자는 몇 조요? 116조. 제1항에 요거는 대리인을 표준해서 판단해야 되겠죠.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어떤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것으로서 대리행위가 영향을 받을 때는 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판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기 강박도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당했어야 하자 있는 의사 표시고, 의사의 흠결도 대리인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어야 의사의 흠결이다라고 볼 텐데, 두 번째, 특정한 법률 행위를 위임함에 있어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 법률 행위한 경우에,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자기는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 스스로의 과실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이 몰랐다, 대리인의 선의를 주장하지 못한다,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면 자기 자신이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했다라고 하면 스스로 책임을 져야지, 대리 행위를 했고요, 대리인이 모르고 했거든요 라고 해서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착오를 주장해서 취소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이거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게 대리인의 대리행위의 하자였어요. 자, 그래서 거기 16번에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는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가 아니고 뭐죠? 본다죠. 본다. 그러니까 본인을 위한다는 것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의 의미는 아니잖아요. 법률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얘기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대리인이 마치 본인 자신이 하는 것처럼 본인의 이름만 표기한 경우엔 대리행위로 볼 수 없다. 이거 원칙적으로 대리행위잖아요, 이거요. 원칙은 대리행위가 맞는데, 이게 있을 때만 대리인 자신을 위한 행위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을 위한 행위 맞아요. 여기서 본인의 이름만 사용한 현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대리행위에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여부는 누굴 표준으로 해야 돼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해야 된다. 본인은 대리행위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제한 능력자인 대리인이 상대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리인의 의사 무능력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다. 원래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인 대리인이 한 행위도 대리행위로서는 완벽하게 유효입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완벽하게 유효고요. 그래서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의사 무능력자가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무효입니다. 의사 무능력자의 의사결정은 다 무효입니다. 그래서 16번은 답이 몇 번? 5번. 자, 그 다음에 18번은 볼게요. 18번. 자, 갑의 이미 대리인 을은 병의 사기에 속아 병에게 갑소유 물건을 매매했고, 사기에 속아서, 즉 대리인이 사기당해서 의사결정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랬어요. 그래서 병은 이 사실을 잘 아는 친구 정에게 그 건물을 양도하였다. 호호, 이 사실을 잘 아는 친구 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얘는 선이 아니네, 악이네, 그죠?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을과 병 간의 매매계약, 을은 병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래요. 을은 병의 사기에 속아서 그 건물을 매매했고, 병은 이 사실을 잘 아는 친구 정에게 그 건물 양도했대요. 그래서 병과의 매매계약 취소할 수 있나요? 없어요? 대답을 해봐. 머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2번 지문 읽으면 뭐 하려고 그래? 1번 지문 어디가 틀렸어요? 뭐 느낌이 좀 이상. 그렇지, 대리인은 취소권이 있는 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대리인이 취소해야지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누가 취소해야 되는 거죠? 본인이 취소해야 되죠. 을은 정에게 건물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안 되는 거죠. 누가 해야 되는 거야? 갑이 해야 되죠. 갑은 병에게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게 맞았고요. 갑은 병과 정에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에게는 취소 못하는 거예요. 첫사람 찾아야 되죠. 첫사람이니까 누구에게만? 병에게만. 만약에 을이 제한 능력자라면 갑은 을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답은 3번인데 이런 문제는 말이죠, 문제는 짧고 간단하지만 어렵습니다. 나오면 잘 틀립니다. 쉽게 보시면 안 돼요. 절대 쉽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0번 문제를 한번 가보면요, 갑의 임의 대리인 을은 미성년자랍니다. 병을 A로 착각해서 착오했대죠. 미성년자가 지금 착오하고 있어요. 병에게 갑소유 물건을 증여하였고, 병은 그 물건을 그 사실을 잘 아는 자기 친구 정에게 다시 증여했다. 18번이나 20번은 거의 문제 같은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8번은 사례 문제를 그냥
취소를 누가 하고 누구를 상대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였고, 20번은 이런 경우에 이론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러한 착오는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볼 수 있나요? 경제적 불이익이 엄청나게 커졌잖아요.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볼 수 있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근데 누가 취소하는가 이때는? 본인 갑이 취소해야 되죠. 갑이 취소해야 되고, 그 착오가 갑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면, 중대한 기인한 것이 아니라면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다라고 하는 건 갑을 기준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누구예요? 을을 기준으로 따져야 되죠. 과실 유무는 을을 기준으로 따지는 겁니다. 을은 미성년자이므로 갑 또는 을은 제한 능력을 이유로 그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을은 취소 못하는 거예요. 18번하고 20번하고 문제 똑같은 겁니다. 같은 문제도 이렇게 바꿔놓은 거고요. 그 착오가 을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 하나요. 갑은 을이 병에게 한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 과실이 아니라 중과실이죠. 중과실로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5번이 그 착오가 을의 중과실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면 갑은 그 증여를 취소하여 정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정에게 왜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정은 선의의 제3자가 아니고 악이죠. 악이기 때문에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2번서부터는 이제 복대리죠. 복대리는 복 있는 대리인을 복대리라고 합니까? 늘 하는 얘기지만 그런 거 아니라 그랬죠. 자, 대리인이 또 다른 대리인을 하나 또 선임을 해요. 이게 이제 대리권이 중복이 됐다라고 하는 의미의 복대리죠. 복대리인데, 이렇게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는 대리행위일까요? 아닐까요? 대리행위가 아니다. 만약에 대리행위라고 한다면 현명을 해야 되는데 이건 현명이 필요 없어요.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복대리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신분이 조금 이상하죠. 누가 선임했대요? 대리인이. 누구의 대리인을? 본인의 대리인을. 근데 선임하면서 지 이름으로 선임했대죠. 그러니까 신분이 조금 이상하네요. 그래서 복대리인이 선임되면 이렇게 삼명관계가 다시 형성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본인을 직접 대리합니다. 자, 이렇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복임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는 저 을 대리인이, 여기서 또 을 안 보이잖아. 이렇게 하면 되죠. 저 을이 임의 대리인이었다. 그럼 원칙적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없어요. 예외적으로만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죠. 예외적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때 본인의 승낙 먼저 쓸게요. 본인의 승낙이 있을 경우에, 이 본인의 승낙은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명시적으로 승낙했다, 이거는 뭐 눈에 보이니까 별 문제 안 되는데, 묵시적인 승낙은 뭐가 도대체 묵시적인 승낙이냐. 업무 처리의 주체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행위를 위임하면서 대리인이 야, 복대리인 선임하지 말고 네가 꼭 해, 이런 제한을 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업무 처리의 주체가 그다지 중요하지 아니한 행위를 위임하면서 본인이 복대리 금지의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말 정리됐어요? 본인이 대리권을 이렇게 위임하면서 야, 네가 직접 해야지 다른 사람 선임하지 마 라고 했으면 이게 복대리 금지의 명시적인 의사표시인데, 그런 얘기 없이 그냥 가서 잘 좀 해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묵시적으로 복대리인 선임에 관한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부득이한 사유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는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뭐 걸렸대 이게? 메르스? 메르스 걸렸대요. 그래서 방 안에 딱 묶여 있는 거야. 그럼 대리행위 하러 가지 못하겠죠? 아니면 메르스는 안 걸렸는데 그 병원에 갔다 왔대. 그럼 위험인자니까 며칠 동안 밖에 못 나갈 거 아니냐고. 그럼 대리행위 하러 못 가겠죠? 그래서 본인한테 전화했네. 내가 이런 사정이 있어서 대리행위 하러 못 가겠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전화를 받아야 될 거 아니냐고. 전화를 못 받죠. 왜? 나이샷 하고 있어 지금.
티샷 하고 있다고. 근데 지금 전화 받을 일이 아니죠. 예, 그래요. 그러면 스스로 사임도 못하고 본인에게 전달도 못하는 거야.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죠? 복대리인 선임하는 거다. 그래서 이게 부득이한 사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경우엔 책임져요, 안 져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도 선임 감독에 관한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진다. 성감 책임을 지는데 이 책임이 경감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경감되는 경우는 뭐가 있을 때?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 복대리인 선임했을 때요. 본인이 꼭 찍었대죠. 야, A를 복대리인으로 선임해 라고 찍었답니다. 그래도 선임은 대리인이 선임하는 거예요. 복대리인은 항상. 이때는 무슨 책임져요? 부부를 통해 책임진다. 부적인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또는 해임을 태만히 해서 생긴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임의 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과 그 책임이고요.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은요. 법정 대리인은 복대리인 선임할 때 법정 대리인은 애비라고 얘기했잖아요. 애비. 미성년 자녀에 대한 애비예요. 그럼 애비가 미성년 자녀를 위해서 법정 대리권 행사하면서 모든 분야에 다 전문가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럼 자기가 잘 모르는 분야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럼 똑똑한 사람, 그 분야에 잘 아는 사람 하나 선임해야 되겠죠. 그래서 복대리인 선임했다. 그거는 애비가 아들한테 물어보고 선임한다고? 아니죠. 그냥 애비가 알아서 해주는 거죠. 아들한테 물어보면 다 뭐라 그랬어? 맛있겠다죠? 기억 안 나? 얘기 안 해줬어요? 맛있겠다 그런다니까. 쟤는 다. 애비가 변호사 하나 살까? 얼만데? 500만 원. 그렇게 비싸? 깜짝 놀래죠? 그럼 애비도 깜짝 놀래. 얘가 그걸 안단 말이야? 그럼 걔는 뭐라 그래? 되게 맛있겠는데? 그러겠죠. 다 먹는 걸로 알아. 그러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애비가 알아서 해주는 거야, 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해? 그 책임. 여기서 얘기하는 책임은 무과실 책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데요. 다만 이 책임이 경감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얘도 메르스 걸릴 수 있잖아요.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 선임했을 때는 어디까지만? 선임 감독상의 책임만 지는데, 그래서 선임된 이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대리인이죠. 임의대리고 이렇게 3명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금년에 어떤 시험에 이런 거 나온 것도 있어요. 대리인과 복대리인의 범위는, 그 대리권의 권한 범위는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그랬죠. 어쨌든 이거예요. 대리 대 대리권이 복대리인의 대리권보다 조금 크거나 같은 거지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이 대리인이라고 보면요, 내 지휘 감독을 받는 놈 하나 선임하면서 나하고 똑같이 하면 나하고 맞먹을 거 아니냐고. 그런 건 또 우리가 눈꼴 뜨고 못 보죠. 눈 뜨고 못 보기 때문에 하여튼 크거나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을 겁니다. 임의 대리인이고요. 그래서 복대리권의 소멸사유도 뭐예요? 사성파 사원수 똑같은데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이게 대리행위 할 때 갑의 대리인 누가 왔습니다 그래요. A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법률효과는 본인에게 직접 귀속이 됩니다. 또 대리인과 관계에 있어서도 대리인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라고 할지라도 본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대리인과 똑같은 권리 의무가 있어요. 대리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암만 해도 똑같질 않을 텐데 본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대리인과 똑같은 권리 의무가 복대리인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22번이요. 복대리인은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인을 선임합니까?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죠. 복대리인도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지위를 갖게 됩니다. 복대리인이 다시 복대리인 선임하는 경우도 있다. 임의 대리인과 똑같은 조건으로 복대리인 선임하면 되는 거고요. 복대리인이 다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은 법정 대리인이 임의 대리인에 비해서 조금 넓죠. 그죠? 또 복대리인의 선임에 대한 책임 범위는 법정 대리인이 임의 대리인에 비해서 넓다. 당연히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크면 책임도 큰 거야, 항상. 그래서 22번이 답이 1번이죠. 자, 그 다음에 23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23번. 본인, 그 대리인 및 복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입니다. 자,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으나 임의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선임할 수 있고요. 본인의 허락을 얻어 복대리인 선임한 경우에 대리인은 복대리인 선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가 아니라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진다죠.
또 복대리인이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 본인은 그 행위 추인할 수 있다. 복대리인이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했다는 얘기는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될 수 있고 나중에 본인이 추인할 수 있죠. 또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대리인의 이름이 아닌 본인의 이름으로 직접 대리하는 것이고,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사망하거나 대리권이 상실하게 되면 복대리권도 당연히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5번입니다. 임의 대리권의 법정 소멸 사유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여기서 법정이라고 해서 법정 대리 찾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사성파 사원수 이거 찾아야 되죠. 예, 그래요. 사성파 이거는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성년후견의 개시, 대리인의 파산, 본인의 사망. 그 다음에 원인된 법률관계의 철회,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수권행위의 철회죠. 여기서 본인의 파산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본인의 파산은 아니다. 근데 원래 본인의 파산도 다수설에 의하면 대리권의 소멸 사유로 봅니다. 근데 법률 규정이 없다라고 해서 이게 법정 소멸 사유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문제 낸 사람, 이게 이제 전에 변리사 기출문제인데 정말로 양아치 같이 문제 낸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가 본인의 파산도 위임관계 종료 사유에 해당하거든요.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리권의 소멸 사유로 보는 게 다수설이에요. 근데 우리 민법 127조, 128조에는 안 들어가 있거든. 그러니까 거기다가 앞에다가 법정 소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해갖고 정말로 양아치 같이 냈어요. 그래서 본인의 파산은 원래는 뭐죠? 본인의 파산도,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사성파, 사파, 원수 이렇게 했어요. 전에는 내 오래된 책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성파, 사파, 원수다 이래갖고요. 이게 본인의 파산도, 그렇죠? 이건 대리인의 파산이고 본인의 파산도 대리권 소멸 사유에 해당해요. 본인이 파산했으면 본인의 재산은 이제 누가 관리해 줍니까? 파산관제인이 관리해 주잖아요. 그럼 대리인이 존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것도 위임관계 종료 사유고, 위임관계라고 하는 건 대리의 내부적 기초관계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자꾸만 이런 식으로 문제를 야비하게 되니까 아예 빼버린 거야. 이게 있으면 더 헷갈릴 것 같아서 빼버려서 사성파 사원수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수설의 학자들은 또 본인의 파산도 대리권의 소멸사유로 본다. 민법에는 없어요. 근데 여기는 다툼이 생길까봐 앞에다 뭘 써놓은 거야? 법정 소멸사유, 법률 규정으로 정한 거, 그거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양아치과죠.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고요. 문제 이렇게 내는 거 아니에요. 수험생들 헷갈리게 그렇게 해서 이거 하나 틀려서 좌절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겠어요. 또 이렇게 문제 내는 거 아니거든요. 자, 그 다음에 27번으로 한번 가시죠. 갑은 을의 대리인이다. 갑의 대리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27번 법정 대리인 갑이 사망했대요. 어디 있어요? 대리인의 사망이죠. 대리권 소멸사유 맞죠? 요거. 그 다음에 갑이 일시적으로 의사무능력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사무능력 있나? 여기 없네. 의사무능력 없죠? 애가 일시적으로 의사무능력자가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어떤 경우가 일시적인 의사무능력자가 된 거예요? 어떤 경우? 꽐라 갔다고. 소주 10병 먹었다니까. 아, 소주 10병 먹으면 의사무능력자 되는 거야. 그럼 뭐 그 다음날 깰 거 아니냐고 아침에. 아우 머리야 그러면서 깨겠죠? 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을이 사망한 경우에 그랬습니다. 본인이 사망했대죠. 본인의 사망 여기 있잖아요. 본인의 사망. 법정 대리인인 갑의 대리권 소멸하는 것이고요. 갑이 피성년후견이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년후견 개시심판이 있었다 그런 얘기죠. 예, 그러고요. 을이 성년이 된 경우 그랬습니다. 을이 성년이 됐다는 얘기는 법정 대리권 친권자인 갑의 대리권 소멸해버리죠. 친권이 소멸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2번입니다. 2번. 자, 그 다음에 28번부터 뭐죠? 무권대리죠. 예, 무권대리. 여기서부터는 또 쉬었다 할게요.